살면서 가끔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게 됩니다. 내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은 언제가 행복했던 순간으로 기억되시나요? 행복했던 순간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벚꽃이 한창입니다. 요 며칠 사이 벚꽃이 절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역에 따라 일부 지역엔 벚꽃이 절정을 지나 바람에 흩날리고 있습니다. 햇살바다 눈이 부시게 하얗게 마치 흰 구름이나 팝콘처럼 나무 가득 벚꽃이 만발한 모습이 멋집니다. 예쁘다는 말이 맞을 것도 같아요. 어떤 때는 가로수에 벚꽃이 활짝 펴 쭉 늘어선 풍경을 보면 잠시 황홀하기도 합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함께 길을 걷던 지인들도 벚꽃 군락을 보면 와 하고 탄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러한 행복한 탄성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나옵니다. 요즘 여기저기 SNS에 올라오는 벚꽃 사진만 봐도 화사한 벚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벚꽃 눈이라고도 하죠. 지금처럼 벚꽃이 마치 하얀 눈처럼 흩날릴 때는 그 멋진 순간에 감탄을 합니다. 며칠 전에 지인들과 하동으로 벚꽃 소풍을 갔는데요. 모처럼 하늘도 맑고 벚꽃이 만개해 대만족이었습니다. 벚꽃이 눈앞에 가득하길래 눈을 감고 바람결에 흡 하고 숨을 가득 들여쉬기도 했습니다. 마침 햇살도 좋아서 눈을 감고 있으면 얼굴에 닿는 따스한 햇살의 느낌도 있고 왠지 그윽한 벚꽃 향도 나는 것 같았습니다. 살짝 부는 바람에 머리가 살랑거리는 기분도 좋았고요. 실은요, 드라마 속 장면처럼 양팔도 양쪽으로 활짝 펴고 싶었는데요. 주위에서 보면 오버한다고 할까봐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꽃 구경, 꽃 마시러 온 사람도 많아서 팔을 벌리는 것까지는 좀 쑥스럽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요. 화양연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양연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 지금처럼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고 벚꽃이 눈이 부시게 세상을 가득 채울 때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화양연화가 생각납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 전주의 진행자 이칸도입니다. 시작하는 봄에 봄을 알리는 여러 꽃들이 있지만 짧은 순간 확 피었다가 지는 하얀 목련과 하얀 벚꽃은 그 짧은 개화 시기만큼 보기에 아까울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목련과 벚꽃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피었나 싶으면 순간 바람에 날려 꽃이 떨어져 버립니다. 목련과 벚꽃 둘 다 멋지지만요. 특히 저는 내 마음속에 봄의 시작이라면 벚꽃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어쩌면 짧은 순간 금세 피었다가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이어서 그만큼 더 애틋하게 느껴지기 때문일 겁니다. 그 애틋하게 아름다울 때 화양연화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꽃화, 모양양, 해년, 빛날 화, 화양연화. 한자를 직역하면 꽃 같은 시절, 꽃다운 시절, 꽃처럼 빛나는 순간으로 해석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절을 뜻합니다. 화양연화라는 말이 우리에게 익숙한 건요. 2000년에 개봉한 영화 화양연화로부터 시작됐죠. 영어 제목으로는 In the Mood
for love인데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만 당시에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했던 양조위와 장만옥이 주연했고 감독은 왕가희였습니다. 영화 화양연화는 영국 방송 BBC가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영화 탑 100에서 2위를 차지하기도 했죠. 영화 화양연화를 보신 분들은 화양연화라는 말만 들어도 하면서 생각에 잠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이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영화 속의 애틋한 그런 느낌이 있죠. 영화는 같은 날 같은 아파트로 이사온 첸과 치우의 만남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첸은 장만옥 역이고요. 치우는 양조위입니다. 첸과 치우는 둘 다 결혼을 한 상태였고요. 각자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다시 말해 불륜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첸과 치우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만남을 이어가고 감정이 깊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만 서로에게 점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영화에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절을 뜻하는 화양연화라는 제목과는 달리 뭔가 화사하거나 행복하다는 느낌보다는 전반적으로 우울한 느낌들이 저는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를 보았을 당시에요. 그래서 영화로 보고 나면 왜 영화의 제목이 화양연화지? 라는 물음표와 함께 화양연화라는 감정에 대해 많은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어쩌면 영화는 꽃이 피는 것처럼 화사하고 환하게 웃는 시간이 전부가 아니라 일상에서의 즐거움이나 아픔, 그 시간을 견뎌내고 지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는지로 모르겠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의 첫 곡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영화 화양연화에서 아파트의 벽을 사이에 두고 양조위와 장만옥이 벽에 기대어 듣던 노래입니다. 조시안의 화양적 연화 함께 하겠습니다.是
주선의 화양적 연화, 중국어 이름으로는 저우시안의 화양적 연화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가 전반적으로 오래전 LP 음악이 그러한 느낌이 담겨 있어서 뭔가 노래처럼 아련함이 묻어나는 것 같아 저는 그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낡은 전축의 측음기 그러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지글거리는, 실제로 뭐 그런 소리가 난 건 아니지만 그런 노이즈가 들리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실제로 방금 들으신 노래 화양적 연화는요, 1930년대에서 40년대 중화권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가수 주선, 저우시안이 부른 노래인데요. 이때의 노래 제목은 화양연화는 아니었고 화양적 연화였습니다. 이를 직역하면 다채로운 꽃의 세월을 의미합니다. 이 노래를 들었던 왕가희 감독이 화양적 연화라는 노래 제목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영화 화양연화는 그렇게 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화양연화, 꽃처럼 아름다운 때, 꽃처럼 아름다운 시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절로 운유적으로 일컬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행복한 순간을 이야기할 때 화양연화라는 말을 하죠. 나 때는 말이야, 이걸 수도 있어요. 나 때는 말이야, 언제가 정말 즐거운 한때였다, 행복한 때였다 라는 의미도 일부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과거 어느 순간에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 새롭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찌 보면 화양연화, 가장 행복했던, 여기에서 행복했던 이라는 말보다는요, 행복한 이라는 말로 저는 정의를 하고 싶어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말입니다. 그게 과거일 수도 있고 지금일 수도 있고 다가올 미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이라는 단어가 붙긴 했지만 살면서 행복한 순간은, 화양연화 같은 순간은 여러 번 찾아오리라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지금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이 행복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지금에 최선을 다하자, 매 시간 지금이 중요하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겠다, 살리라는 마음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화양연화가 있더라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번의 화양연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있을 거예요, 분명히. 살면서 행복한 순간은 지금, 이렇게 말하면 너무 뻔한 거 아니야? 너무 뻔한 말인 것 같지만요. 여기에서는 행복한 순간은 다짐과 소망의 마음, 그러한 걸 뜻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업이 실패했거나 계획한 일들이 잘 안 되는 분들, 아니면 나의 건강이 안 좋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서 내 마음도 너무 우울한 시간에 화양연화, 지금이 행복한 순간이야, 지금이 행복한 순간이다, 이런 말은 사실상 맞지도 않고 마음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허울만 좋은, 나와는 거리가 먼 교과서적인 멘트이거나 참 내 마음도 몰라준다, 그런 가식적인 명언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힘든 분들께는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어요. 가장 행복한 순간이 지금이다, 화양연화. 지금이 행복하다고? 네가 뭘 알아서 날 놀리는 거야? 이렇게 화를 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화양연화가 실제로 행복한 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을 향하는, 바라고 소망하는, 그래서 꼭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이루어질 거라 믿는 그러함을 담고 있는 응원의 길을 생각합니다. 화양연화 가요. 그리고 요즘 활짝 핀 벚꽃 이야기를 하면서 화양연화를 꺼내들었었는데요. 화양연화, 벚꽃이 눈이 부시게 화사하게 핀 지금의 날들, 마치 우리 인생으로 보면 만개한 벚꽃처럼 화사하고 행복한 날들이라고 하지만요, 달리 보면 그건 벚나무에게로 보면요, 그건 우리의 시선, 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벚나무에게 우리가 물어보진 않았죠. 막상 벚나무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벚나무가 생각하는 화양연화,
내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 행복한 순간은 그게 봄이 아니라 여름일 수도 있고요. 가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겨울일 수도 있겠고요. 실은 저도 벚꽃을 좋아하긴 하지만 봄의 벚꽃보다는 가을의 벚나무를 더 좋아합니다. 제 지인들에게는 가끔 했던 이야기인데요. 난 벚꽃도 좋아하지만 가을에 벚나무 단풍잎을 더 좋아한다는 이야기 하곤 합니다. 생각나시나요? 가을에 보면 벚나무 잎들에 단풍이 물이 드는데요. 오히려 단풍나무의 단풍잎보다 정말 노란색, 붉은색, 그리고 여러 가지 섞인 색, 붉은 계통의 단풍잎 색이 다양하고 참 멋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을이면 항상 거의 빼놓지 않고 땅에 떨어진 벚나무 단풍잎 몇 개를 주워서 책 사이에 책갈피로 끼워서 말리곤 합니다. 예전에는 코팅도 한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마른 벚나무 단풍잎을 가지고요. 그런 걸 좋아해서 본 방송의 프로그램도 어쩌면 라디오 책갈피로 제가 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래 하나 더 들으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양조위와 오은기가 부른 노래입니다. 화양연화.渴望一个笑容，期待一阵春风，你就刚刚好经过。突然眼神交错，目光炙热闪烁，狂乱越难掌握。我像是着了魔，你欣然承受，别奢望闪躲。怕是谁的背影叫人难受，让我狠狠想你，让我笑你无情，连一场欲望都舍不得回避。让我狠狠想你，让这一刻暂停，都怪这花样年华太刺激。一个笑容，期待一阵春风，你就刚刚好经过。突然眼神交错，目光炙热闪烁，狂乱越难掌握。我像是着了魔，你欣然承受，别奢望闪躲。是谁的背影叫人难受，让我狠狠想你，让我笑你无情，连一场欲望都舍不得回避。让我狠狠想你，让这一刻暂停，都怪这花样年华太美丽。
양조위와 오은기가 부른 노래 화양연화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제목은 화양연화인데요. 영화 화양연화에 나왔던 노래는 아닙니다. 영화 화양연화는 2000년 10월에 국내에서 개봉했고 방금 들으신 노래 화양연화는 양조위가 2000년 11월에 발표한 앨범의 타이틀곡입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먼저 제작이 돼서 개봉이 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동일 제목의 화양연화라는 노래를 발표한 거죠. 하지만 화양연화의 감독이었던 왕가희가 직접 프로듀싱하고 영화 속 주연이었던 양조위가 노래를 부르면서 영화의 기조를 그대로 갖고 있는 앨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OST, 공식 OST는 아니지만 영화와 연관성도 있고 노래의 느낌도 화양연화를 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의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 전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전주는 지역의 최근 주요 소식과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지역의 소식과 함께 조금 전에 벚꽃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일상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벚꽃 이야기를 하면서 단풍잎을 책갈피처럼 책 사이에 끼워 놓는 것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처럼 일상의 이야기들을, 지역의 이야기들을 마치 책갈피로 책 사이에 꽂아두는 것처럼 중요하게 한번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것처럼요. 지역의 주요 소식과 정보 외에도 영화 이야기, 책 이야기, 여행 이야기, 음악 이야기, 이웃들의 이야기 등 일상에서의 생각과 느낌을 두런두런 함께 나누어 가겠습니다. 그럼 라디오 책갈피 전주, 지역의 최근 소식과 정보 안내 시작합니다. 전주 마을버스 바로온이 벚꽃 노선을 운행합니다. 전주 시설공단에 따르면 바로온은 전주 최대 벚꽃 군락지 중 하나인 만경강변과 조경단을 거쳐 총 6대로 4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만경강변 벚꽃길은 총 길이가 12km 정도이며 40번과 41번, 49번의 마을버스가 구간 일부를 나눠 운행합니다. 49번은 기점인 월드컵 경기장과 종점이 같아서 기점에서 타면 편도 요금만으로 만개한 벚꽃을 맞이하고 다시 출발지인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조경단의 벚꽃길은 총 4km 구간이며 이 중 일부를 97번이 지나갑니다. 전주시립도서관이 제60회 도서관 주간을 맞이해 다양한 행사를 합니다. 전주시는 2024년 4월 12일 도서관의 날과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하는 도서관 주간을 맞아 9개 시립도서관과 7개 특화도서관 등 총 16곳의 도서관에서 47개의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운영합니다. 구체적인 행사 내용은요. 책쿵 20 독서포인트 지급 이벤트, 연체자 해방의 날, 도서전시, 어린이 블라인드북 대출, 마니또북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9개 시립도서관에서 공통으로 진행하는 책쿵 20 독서 포인트 지급 이벤트는 도서관 주간 중 도서를 대출한 책쿵 20 서비스 이용자 100명을 추첨해 독서 포인트 2000포인트를 지급한다고 하네요. 연체자 해방의 날도 있는데요. 연체 도서를 모두 반납할 경우에 연체 상태를 해제하는 행사로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도서관별로 전시와 특강, 체험 등 다양한 행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사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도서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가 2024 자전거 피크닉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자전거의 날 기념으로 개최하는 2024 자전거 피크닉은 봄과 어우러지는 소풍을 주제로 일상 속 휴식을 선사합니다.
자전거 피크닉은 4월 19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하며 장소는 전주 치명자산 성지의 평화의 전당 잔디광장입니다. 자전거 타고 봄 소풍 함께 가요 라는 슬로건과 함께 진행하는 2024 자전거 피크닉 2024 자전거 피크닉 중 자전거 행진의 코스는 전주 평화의 전당, 바람 쐬는 길, 원색 명화마을, 전주천 자전거길, 평화의 전당으로 이어지는 약 5.6km 구간입니다. 전주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데요. 참여 모집은 쌍쌍이 50팀 100명, 일반 100팀 100명, 가족 20팀 50명입니다. 2024 자전거 피크닉 참여 신청은 지난 3월 29일부터 시작했고요. 4월 17일 수요일까지 선착순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시 대중교통과 063-281-2568로 하시면 됩니다. 전주시 팔복동 철길에 조성된 이판나무 꽃길을 한시적으로 개방합니다. 전주시와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는 4일 시청에서 팔복예술공장 주변 북전주선 산업철도 640m 구간을 이팝나무 개화 시기에 맞춰 개방하는 내용을 담아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전주시는 철길 개방 기간 행사 운영과 안전관리, 철도 관광상품 판매, 홍보 지원, 관광자원 연계 철도 관광상품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는요, 철길 개방에 따른 행정적 지원, 철도 관광상품 및 전주 문화관광 연계 상품 개발과 운영 등을 맡았습니다. 이팝나무 꽃으로 이루어진 이팝나무 꽃길은 4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 3주간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개방됩니다. 금요일은 오후 2시부터 6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로 개방 시간이 제한됩니다. 전주시는 이팝나무 꽃길이 팔복동 예술공장 앞에 있는데요. 그 앞에 있는 철길의 일부 구간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팝나무 꽃길에서 벼룩시장과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고 어린이날에는 소규모 공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전주시를 대표하는 새로운 캐릭터를 공모합니다. 전주시는 4월 8일부터 26일까지 전주시 대표 캐릭터 공모를 진행합니다. 전주시와 함께할 새 친구를 찾습니다.를 슬로건으로 하는 이번 공모에는 전주 시민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 주제는 전주를 대표할 캐릭터 발굴을 위한 시민 공모이며 전주의 미래 발전을 함께할 전주시의 스토리와 이미지, 대중성과 참신성, 지역의 미래가치 등을 갖춘 다양하고 창의적인 캐릭터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접수된 제안을 대상으로 창의성과 상징성 등을 고려해 1차 심사와 2차 심사위원회를 거쳐 오는 6월까지 최종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단, 특허권 및 실용 신안권이나 디자인권을 획득한 것, 이미 채택된 제안 또는 그 기본 구상이 유사한 것 등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희망자는 방문 접수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되고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책갈피 전주 지역의 최근 소식과 정보에 간추린 안내였습니다. 여기에서 노래 하나 더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들으실 곡은 이승환이 부릅니다. 화양연화. 기억 속에 멀어지는
이승환의 화양연화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화양연화 시리즈네요. 네, 오늘의 첫 곡으로는 저우시안의 화양적 연화, 두 번째 곡으로는 양조위와 오은기가 부른 화양연화, 그리고 방금 이승환의 화양연화였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나류 주파수 FM 93.5MHz로 송출되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을 듣고 계시고요. 지금 함께하는 방송은 지역의 주요 소식과 정보, 그리고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는 라디오 책갈피 전주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라디오 책갈피를 함께하는 이칸도입니다. 노래를 듣기 앞서서 지역의 최근 몇 가지 소식과 정보를 말씀드렸는데요. 전주 마을버스 바로온의 벚꽃 노선 운행, 전주 시립도서관이 제60회 도서관 주간을 맞이해 준비한 다양한 행사 안내, 전주시 2024 자전거 피크닉 참여자 모집, 전주시 팔복동 철길에 조성된 이팝나무 꽃길에 한시적으로 개방한다는 안내, 전주시를 대표하는 새로운 캐릭터 공모, 전주시 독서 마라톤 대회 소식 등이었습니다. 전주시에서 마을버스 이름이 바로온인데요. 그러고 보니까 시내버스는 이름이 없는데 마을버스만 이름이 있네요. 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에 비해 좀 더 동네 곳곳을 다니고 있는데요. 마을버스 바로온이 벚꽃이 피는 기간에 전주 지역 벚꽃 명소를 다닌다고 하니까요. 아, 좋네요. 마을버스 타고 벚꽃 구경도 하고 동네 곳곳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기간이 지나기 전에, 지금 이제 벚꽃이 지역에 따라서 만개한 곳도 있고 떨어지는 곳도 있죠. 버스 타고 동네 벚꽃 구경, 벚꽃 여행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꽃과 관련한 소식이 하나 더 있었죠. 전주 팔복동 팔복예술공장 앞에 기찻길이 있는데요. 지금은 승객을 태운 기차는 다니지 않고 가끔 공장을 오가는 산업용 기차만 다니고 있죠. 여기 기찻길 양옆으로 이팝나무가 있습니다. 이제 곧 이팝나무가 하얀 꽃을 필 때인데요. 원래는 기찻길이라 위험해서 통행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꽃이 피는 기간에 맞춰 이때만 기찻길을 개방하고 이벤트를 준비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팔복동 이팝나무길은요, 블로그 후기 등을 통해서 이제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전주시 캐릭터를 새롭게 공모한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전주시 캐릭터, 네, 생각나시나요? 떠오르세요? 그 부채 모양의 캐릭터였죠. 전주가 부채가 유명해서 캐릭터도 부채 모양이었는데요. 부채 모양의 캐릭터, 정말 오랜 시간 전주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었는데 오랜만에 새로운 캐릭터가 개발된다고 하니까 아쉽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또 어떤 캐릭터가 탄생할까 설레이는 마음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셨던 이승환의 화양연화는 2014년 발매된 이승환의 정규 11집 앨범 Fall to the Fly에 수록된 곡이고요. 지난주에도 이승환 씨의 노래를 라디오 책갈피에서 들려드렸죠. 네, 지난주는 이승환의 노래 덩크슛을 함께 했습니다. 소망과 주문 이야기를 하다가 그 노래를 함께 했는데 소망과 소원을 이루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승환의 덩크슛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주문. 네, 주문의 발음도 어렵습니다. 야발라바 히기야, 야발라바 히기야, 야발라바 히기야, 무아이마모 하일루라 였죠. 이외에도 우리에게 익숙한 주문을 몇 개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아브라카 다브라, 하쿠나 마타타, 비비디 바비디부, 카르페디엠, 짐 살라빔, 그리고 수리수리 마수리였습니다. 노래 제목과 가사에 나오거나 영화에 나왔던 주문이기도 해서 상대적으로 익숙함이 있었던 주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주 방송 끝나고 생각해보니까 정말 제가 한동안 좋아했던 마법의 주문, 소원을 이뤄주는 주문을 깜빡했더라고요. 그 주문은요, 카피카피 룸룸, 카피카피 룸룸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여기에서 나이가 나옵니다. TV 만화였죠. 모래요정 바람돌이에 나오는 주문이었는데요. 아, 모래요정 바람돌이 이야기하니까 이제 기억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카피카피 룸룸만 해도 모래요정 바람돌이의 개구진 표정과 행동이 떠오릅니다. 노란색 몸에 파란색 모자를 쓰고 있는 귀여운 캐릭터였죠. 네, 이 모래요정 바람돌이는요, 1985년에 일본에서 제작된 TV 애니메이션인데요. 일본어 원제목은 부탁해요 사미아돈이었습니다.
국내는 KBS를 통해서 모래요정 바람돌이라는 제목으로 1986년에 방송됐는데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 인기가 많아서 3번에서 4번 정도 재방송했습니다. 1994년에 재방송이 한 번 있었고요. 2008년과 2010년에는 EBS에서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1986년에 처음 방송하고 마지막 방송이 2010년이니까 거의 25년에 가깝게 방송이 되었네요. 그만큼 여러 세대에 걸쳐서 사랑받았던 만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모래요정 바람돌이 만화의 원작이 따로 있더라고요. 원작은 영국이었습니다. 영국 작가 에리스 네스빗이 1902년에 발표한 소설 5 아이들과 그것이 바람돌인가 봐요. 네, 그것이라고 합니다. 어쩐지 일본 만화인데 만화를 보면 만화에 나오는 장소나 배경이 영국 느낌의 건물들이 많았었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네요. 영국 작가의 원작은 국내에서도 모래요정과 5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건 처음 알았던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이승환의 덩크슛 노래를 듣고 저는 며칠간 계속 덩크슛 노래가 흥얼거려졌거든요. 특히 야발라바 희기야 하는 부분이요. 하지만 지금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카피 룸룸이 흥얼거려집니다. 그럼 바람돌이 노래를 안 들을 수 없겠죠? TV 만화영화 모래요정 바람돌이의 주제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일어나요 바람돌이 모래의 요정 이리 와서 들어봐요 우리의 요정 우주선을 태워줘요 공주도 되고 싶어요 어서 빨리 들어줘요 우리의 소원 얘들아 잠깐 소원은 하나씩 하루에 한 가지 바람돌이 선물 모래요정 바람돌이 어린이의 친구 카피 룸룸 이루어져라 모래요정 바람돌이 신기한 친구 가자 미래로 재밌는 여행 TV 만화영화 모래요정 바람돌이의 주제가 듣고 오셨습니다. 카피 룸룸. 네, 오늘부터 한동안 흥얼거려지고 입가에 맴돌 것 같습니다. 모래요정 바람돌이가 친구들의 소원을 이뤄줄 때 중얼거리는 마법의 주문이었죠. 카피 룸룸. 네. 오늘은 화사하게 핀 벚꽃 이야기, 그리고 화사한 벚꽃처럼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 화양연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화양연화는 조금 전에 들으신 이승환 씨도 노래로 불렀지만 국내 많은 가수들이 화양연화에서 모티브를 얻어 영감을 얻어 발표한 앨범이나 노래가 많습니다. 이 중에서도 방탄소년단 BTS의 앨범이 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BTS는 화양연화를 앨범 주제로 2015년과 16년 사이에 무려 4개의 미니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화양연화 파트 1, 화양연화 파트 2, 화양연화 Young Forever, 화양연화 Save Me입니다. BTS의 화양연화 시리즈는 노래에서 10대와 젊은 세대들의 꿈과 희망, 불안과 열정 등을 담고 있는데요. 방탄소년단 팬들에게는 화양연화 파트 1을 시작으로 팬덤이 본격적으로 확장되고 국내를 대표하는 아이돌 그룹이 되었다, 이러한 평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BTS에게도 그리고 팬들 아미에게도 의미 있는 앨범입니다. 화양연화 시리즈 앨범이요. 이 중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시려고 하는데요. 네, 화양연화 시리즈 중에서 BTS가 부릅니다. 불타오르네.
불타오르네. 괜찮아. Everybody sa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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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Sa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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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소리 들어, 소리 질러, burn it up. 불타오르네. Burn it up, 전부 다 태울 것 같이. Turn it up, 새벽이 다갈 때까지. 그냥 살아도 보여 우린 저기에. 그만하는 널 원수적일래. 수적거려 난 사람인데. So what? 네 멋대로 살아. 네 거야. 애쓰지 좀 말아. 저도 괜찮아. Everybody sa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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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Sa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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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소리 들어, 소리 질러, burn it up. 불타오르네. 싹 다 불태워라. Wow wow wow. 싹 다 불태워라. Wow wow wow. 그만 자 여기로. 그럼 자 여기로. 내 추억을 들고 all night long. 친근하는 발걸음으로 뛰어봐. 미쳐버렸다. 싹 다 불태워라. Wow wow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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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해줄게. BTS의 화양연화 앨범 중 불타오르네 듣고 오셨습니다. 꽃화 모양양 해년 빛날 화양연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 그 순간이 우리에게 지난 시간만이 아닌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도 자주 많이 있으리라 기대하며 마법의 주문을 웹니다. 카피카피 룸룸 카피카피 룸룸. 라디오 책갈피 전주 방송은 지금처럼 라디오를 통해서도 청취하실 수 있고 너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듣기가 가능한데요. 너튜브에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 또는 전주 F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며칠 전부터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앱을 통해서도 방송 듣기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신 후 앱을 다운받으시면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라디오 책갈피에서는 지역의 소식과 정보, 일상에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이어갈 예정이니까요. 라디오 책갈피 전주 프로그램 아래에 함께 전하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방송을 통해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주파수 고정. 네, 그리고 너튜브 방송 구독과 좋아요, 스마트폰에서 공동체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다운받는 거 아시죠? 오늘 라디오 책갈피 마지막 곡으로는 에피톤 프로젝트의 봄날 벚꽃 그리고 너입니다. 이 곡은 가사가 없는 연주곡인데요. 그 어떤 가사가 있는 노래보다도 봄날의 여운을 잘 담고 있습니다. 듣고 있으면 만개한 벚꽃의 화려함도, 바람결에 흩날리는 벚꽃잎의 아련함도 느껴집니다. 2024년 올해의 벚꽃은 이제 지기 시작했지만 늘 그랬듯이 내년 이맘때쯤이면 그 설레임과 반가움으로 다시 만날 거라 생각합니다. 해마다 꽃이 지고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의 화양연화도 계속 될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의 화양연화는 언제일까요? 그 순간을 응원합니다. 지나는 벚꽃봄 만끽하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진행자 이칸도였습니다.